마가렛은 3남매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남편은 직업상 바다에 나가 있는 일이 많고 마가렛은 혼자 시아버지까지 모시면서 집을 돌보죠. 그런 그녀의 요즘 제일 큰 걱정거리는 큰아들 보우입니다. 보우가 질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 같거든요. 특히 보우는 며칠 전 다비라는 남자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가렛은 다비를 찾아갑니다. Mr. Reese, You're younger than I expected. Please sit. I want you to stay away from my son. Does Bo know you're here? 직접 다비를 만나본 마가렛은 보우가 다비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눈치챘습니다. He is. If you're having feelings, I don't know what it is you think I feel, but you're blowing this whole thing out of proportion. 그날 밤 다비는 보우를 찾아옵니다. 엄마가 예상했던 대로 둘은 애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보우는 다비가 자신 몰래 엄마를 만나줬다는 것에 대해 따집니다. 자신에게 덤벼드는 다비와 몸싸움을 하던 중 보우는 그의 머리를 내려치는데 그 때문인지 다비는 보우를 쫓아가다가 발을 헛디뎌 호숫가에 떨어지고 맙니다. 밖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은 마가렛은 뒤늦게 나와보지만 다비가 호숫가에 떨어진 걸 모른 채 돌아온 보우만 마주칠 뿐이죠. 다음날 평소처럼 집 앞 호숫가에 산책하러 나온 마가렛은 다비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는 아무래도 호숫가로 떨어지면서 보트를 정박할 때 쓰는 덫에 몸이 박혀 죽은 것 같습니다. 직감적으로 다비의 시체가 아들 보우와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마가렛. 심지어 죽은 다비의 움켜진 손엔 보우의 티셔츠 자락이 뜯겨져 있습니다. 인적 없는 호숫가. 마가렛은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시신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보트에 시신을 싣고 인근 바다의 암초지대로 나가서 닻을 매달아 시신을 유기하죠. 다시 돌아온 마가렛은 정신없는 와중에도 평상시처럼 아이들을 등교시키며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그러던 마가렛의 눈에 파란 콜벳 차량이 눈에 띕니다. 어제 다비가 타고 온 차입니다. 결국 마가렛은 자신이 유기했던 다비의 시신을 다시 찾아가서 차키를 꺼내옵니다. 다비의 차를 먼 곳에다 가져다 놓는 마가렛. 이것으로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보다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범죄일까요? 사실 마가렛은 정말 보우가 다비를 죽인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야 마가렛은 보우에게 어젯밤 다비와 있었던 일을 묻지만 보우는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결국 다비의 시신을 유기한 다음날 경찰은 다비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의 이야기는 언론에 알려집니다. They're saying someone murdered him. did anybody else know he was coming? Did anybody know you were friends? Does it matter? Mom, he's dead. 보우는 다비가 자신과 싸운 직후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비는 보우가 떠난 후 혼자 발을 헛디뎌 닻에 찔려 죽은 것이니까요. 엄마가 다비의 시신을 처리했다는 사실은 더더욱 꿈에도 모르겠죠. 어수선한 그때 집으로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What exactly is it you want? I came to talk about Darby Reese and your son. 얼핏 경찰인 듯 보이는 이 사람 알렉은 사실 협박범입니다. 그는 다비가 죽은 날 보우를 만나러 왔다는 걸 안다고 합니다. 당황하는 마가렛에게 알렉은 비디오를 하나 건넵니다. 죽은 다비가 가지고 있던 비디오라고 하면서요. 그가 보여준 비디오에는 아들 보우와 다비의 정사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50,000 by tomorrow, or there'll be a copy with the Tahoe police. 알렉은
아들 보우가 경찰에게 의심받게 하기 싫으면 다음날 4시까지 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마가렛은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려 하지만 적금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구하기가 힘듭니다. 약속했던 다음날 4시가 지나고서도 돈을 구하지 못한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마가렛의 시아버지가 쓰러집니다. 마가렛을 기다리다 못해 집으로 찾아온 알렉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마가렛을 돕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시아버지와 마가렛. 마가렛의 집에 혼자 남겨진 알렉은 집을 천천히 돌아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셋과 시아버지까지 돌보고 있는 마가렛은 그저 평범한 한 엄마일 뿐입니다. 그런 그녀를 협박해야만 하는 알렉은 기분이 복잡해지죠. 알렉의 공범이자 이 협박을 기획한 사람인 네이글은 돈을 받아내지 못한 알렉을 질책합니다. I couldn't get it today. Of course you could. You could, but you didn't. Look, I want that money. Yeah. 다음날 다시 찾아온 알렉. 알렉은 돈을 닥달하며 마가렛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마가렛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Maybe I should blackmail someone. Maybe you have a better idea of how I might try a little harder to find this $50,000 you've come here to steal from me. 마가렛의 쏘아붙임에 마음이 동했던 것일까요? 그날 밤 알렉은 마가렛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몫은 필요 없으니 파트너 네이글의 몫인 나머지 $25,000만 내일까지 마련하라고 합니다. 점점 경찰의 수사망은 좁혀오지만 마가렛은 자신의 모든 장신구를 팔아도 그 $25,000를 마련하지 못합니다. 알렉은 그런 마가렛을 찾아와 상황이 변했다고 합니다. 다비를 살해한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겁니다. Nagel's lost the advantage, but he'll make a deal with you. He'll want to make a deal. Donnelly didn't kill Darby. What? I know that. You don't. I do. 마가렛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습니다. I met Darby on the dock. We argued. I pushed him and he fell through the railing. You pushed him. Yes. 아들 보우가 다비를 죽인 것이라고 믿고 있어서일까요? 마가렛은 보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과 진실을 반씩 섞어서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다비를 죽게 했고 아침에 시신을 옮겼다는 것을요. 알렉은 네이글에게 이제 범인이 잡혔으니 협박은 소용없다면서 이쯤에서 그만둘 것을 제안하지만 네이글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I asked you to handle this. You did not. I don't know why. I'm confused. But I'm gonna do this now. 네이글은 결국 마가렛을 찾아와 그녀를 본격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알렉이 찾아오고 네이글과 한바탕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네이글을 죽이고 맙니다. 마가렛은 본인이 경찰에 자수해 모든 것을 밝히고 알렉이 정당방위로 네이글을 죽였다고 증언해주겠다고 합니다. 알렉은 일단 알겠다며 잠깐 가족들의 주의를 돌려달라며 마가렛을 집으로 따돌립니다. 그리고 혼자 네이글을 데리고 사라지죠. 마가렛은 뒤늦게 아들 보우와 함께 알렉을 쫓아가 보지만 알렉은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기 직전입니다. 그는 마가렛에게 보우의 비디오 테이프와 돈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I can't see what. Just try. 결국 알렉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마가렛은 집에 돌아와 영문을 모르는 보우를 껴안고 한참을 울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느꼈던 것은 마가렛이 겪고 있는 끔찍한 일과 그에 대비되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주변 상황 사이의 괴리감입니다. 영화는 불필요한 대사는 거의 없이 정막이 주를 이루는데 그래서인지 영화 전체가 고요한 잠을 자며 꾸는 끔찍한 악몽 같은 기분이 들죠.
또 이 영화는 진실과 오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엄마 마가렛은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는 채 그저 보우가 다비를 죽였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다비의 시체를 처리합니다. 그에 반해 그 사실을 모르는 아들 보우의 눈에는 자신의 비디오 테이프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는 엄마가 그저 알렉과 외도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뿐이겠죠. 사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알렉이 왜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마가렛을 열성적으로 돕는지에 대한 과정이 설득력 있게 그려지진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로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틸다 스윈튼의 연기만으로도 충분히 보는 재미가 있던 영화 딥 엔드였습니다.